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여러분은 다문화 과정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서툰 한국말에 무언가 어설프지만 농사며 집안일을 해내는 며느리, 또 요즘엔 짧은 반바지에 노랗게 염색한 머리칼로 고부 갈등, 세대 갈등을 겪는 며느리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른바 다문화 가정이라고 불리는 결혼 이주 가정에 대한 방송의 시선이 무조건 한국 문화에 맞춰라, 이런 의식을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 방송의 시선, 오늘 미디어 비평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1월 30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모처럼 예능 프로그램 미디어 비평을 준비해 오셨다고. 저희가 그동안 시사 현안 이런 거 주로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최근에 사소하지 않은 차별이라는 제목의 토크쇼를 했어요. 네. 근데 그 토크쇼를 한 이유가 저희가 이제 예능 프로그램 모니터를 한번 해봤어요. 다문화 관련된 예능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요. 네. 최근에 이런 것들이 유행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보면은 EBS 다문화 고부열전, 그리고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말리, KBS에서는 이웃집 찰스와 슈퍼맨이 돌아왔다, MBC 에브리원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대한 외국인 등이 있습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다문화 관련된 프로그램이거나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집중해서 한번 3개월간 지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모니터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 모니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미디어에서 결혼 이주 여성들의 이미지는 지나치게 착한 며느리, 그리고 불쌍하고 도와주어야 할 시혜의 대상으로 도식적으로 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과거에 KBS 러브인 아시아라는 프로그램은 이런 문제 때문에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아서 결국 종영되기도 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최근 방송들은 어떤가 이렇게 3개월치를 모니터해봤고 그 과정에서요, 이주 여성을 저희가 모니터단으로 함께 꾸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주민이라고 하는데 민원연 활동가뿐만 아니고 아예 이주 여성들이 보시기에는 어떤가라는 것을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 그분들 네 분을 모시고 같이 모니터를 해봤는데요. 이날 토크쇼는 이때 모니터를 같이 하셨던 분 중에 두 분을 모시고 실제 방송을 보여드리고 그 방송에 대해서 느낀 점을 듣는 형식이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PD님들을 많이 모셨거든요. 네. 그래서 방송사 PD분, 그러니까 예능 프로그램 PD를 하셨던 분들이 오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잘 편집해서 유튜브에 그 민원연 계정으로 따로 올리거든요. 나중에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오늘은 그날 방송에서 이주 여성들이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점이 불편하다고 호소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결혼 이주 여성 당사자들이 본 이른바 다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인데요. 자,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저희는 동화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동화주의. 네, 좀 낯선 단어인데요. 이게 연구 논문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서 빼먹을 수가 없었어요. 동화주의란 것은 이주민에게 한국 사회로의 적응을 강요하거나 부추기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 동화되라. 네네, 그렇죠. 한국인이 이주민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그 과정에서 타문화 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거나 한국 문화에 적응한 사람에 대해서 한국 사람 다 됐다라고 하면서 과도하게 칭찬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외국인이 한국적인 것을 이해하면 방송 출연자 대부분이 엄청 감탄하고 좋아하고 칭찬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칭찬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칭찬을 보면서조차 이주민들은 불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나쁜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이런 칭찬이 한국인이 되어야 한다. 한국인의 입맛에 길들여져야 한다. 한국의 문화에 동화되어라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런 점을 너무 간과하고 칭찬이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의 예를 들어보면 KBS 이웃집 찰스와 MBC 에브리원의 대한 외국인 등 여러 방송에서요. 네. 우리가 3개월을 모니터했는데 한 8건이 나왔어요. 네. 한국 음식을 잘 먹으면 너무너무 칭찬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매운 것을 잘 먹는다 하면 또 완전히 감탄을 합니다. 네. 네팔 이주 여성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한국 사람 다 됐다는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였어요. 한국에 오래 살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 나는 나인데 왜 꼭 한국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언의 압력을 받는다고 느낀달까요? 네. 그리고 EBS의 다문화 고부열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며느리가 너무 짧은 반바지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네. 이 반바지를 보고 자꾸 지적하는 그런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방송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함께 사돈댁을 방문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시어머니는 사돈에게 시골 오고 어른들한테 올 때는 좀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 걸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친정 어머니가 딸이 아직 어리니까 좀 젊으니까. 짧게 입어도 예, 괜찮아요. 나이 들면 입을 수 없으니까요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러자 이 시어머니가 한국 법도 조금 알아줘야지라는 입장을 말하셨어요. 근데 이 말도 반말이었어요. 네. 근데 이 방송을 보면은 한국 문화가 이러니 무조건 배우고 수능해라고 하는 그런 약간 고압적인 느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 대해서도 동아주의라고 생각하면서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네, 지금 언급하신 이웃집 찰스나 대한 외국인 또 다문화 고부열전 네. 이 대표적인 외국인들이 나오는 대표적인 다문화 프로그램인데 네. 그 실제 이렇게 결혼 이주 여성들은 이런 프로그램 보시면서 어떤 반응을 하셨어요? 특히 다문화 고부 열전에서 그 집에 늦게 들어온 베트남 출신 며느리 때문에 밥을 굶었다면서 역정을 내는 시어머니의 모습이라든가 또는 짧은 반바지를 입은 며느리의 모습을 못마땅하면서 그 사부인에게 반말을 하는 이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네팔 이주 여성은 정말 너무 불쾌하다라는 목소리를 냈어요.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을 처음 보셨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방송을 왜 만드는지 제작진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정도로. 네, 이 방송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셨고요. 다른 문화를 배경으로 한 며느리에게 오직 한국 법만 따르라고 강요하는 듯이 보였고, 그리고 본인이 이분이 네팔 이주 여성분이 단체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네. 본인이 속해 있는 단체에서 10명 이상의 이주 여성과 상담하는데 그분들로부터도 이 방송을 성토하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다고 합니다. 지난 토크쇼에 오셨던 한국 PD연합회 이채훈 정책위원은 이분도 PD신데요. 네. EBS가 한국의 고령층 시청자들에게 영합하려다 보니 이주민 여성의 정서를 소홀히 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고부 갈등을 선명히 부각하려다 보니 필요 이상의 그 갈등을 조장하는 연출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네. 의견도 주셨고요. EBS 내부에서 비판이 있다라고 알고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EBS의 시청자위원회나 그리고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도 비슷한 취지의 비판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직 EBS에서는 이 방송에 대해서 워낙 이게 인기가 있거든요. 대표 프로그램이니까요. 네, 그래서 아직 뭔가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프로그램이 대표 프로그램일 뿐더러 그 방발기금으로 제작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군요. 네. 다른 프로그램은 또 어땠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EBS인데요. 아빠 찾아 산말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네. 이 프로그램은 가난한 동남아시아 출신 노동자가 수년 만에 가족과 감동적으로 만나는 모습을 연출하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가난을 너무 전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난을 전시하듯이 보여준다. 네. 그러니까 왜 그 동남아 국가의 가난을 굉장히 부각하는 방송이라는 거죠. WMTV의
YTN의 정혜실 대표가 저희 토크쇼에서 전문가 패널로 나오셨는데요. 네. 이 방송의 한 꼭지에서 한국의 날씨에 적응하지 못한 네팔 출신 아이가 아빠를 만나러 한국에 왔는데 공항에서 내리면서 슬리퍼를 신고 왔다가 그러니까 본국에서는 슬리퍼 신고 온 거죠. 거기는 더우니까요. 네. 한국 공항에 내리면서 추워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지나가는 여성이 양말을 사시느라고 그 아이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이 나왔대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방송사 제작진이 한국 날씨가 지금 춥다라고 미리 알려주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애초에 잘 연출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네. 지적이 있었습니다. 좀 의도적으로 네. 이렇게 뭔가 연출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하네요. 네네. 네. 그런 방송을 통해서 이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너무 가난을 부각하고 또 우리가 상대적으로 잘 사는 국가다라는 식의 그런 느낌으로 방송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 방송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어렵게 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네.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좋은 호텔에서 묵지 않아요. 이 어린 아이들이 일부러? 돌아왔을 때. 네. 일부러라고는 안 하시더라고요. 실제로는 네. 제작비가 많지 않아서라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등 그 서양에서 우리나라에 그렇죠. 들어오는 그런 외국인들은 굉장히 좋은 곳에서 묵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불편하다라는 그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문화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너무 오용되고 있다라는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웃집 찰스에서 다문화팀과 한국 학생이 함께 운동을 해요. 네. 그러자 한국 학생이 아주 건강하게 정말 착하게 웃으면서 다문화 가정 애들이랑 농구하니 느낌이 색다르고 좋았어요 라고 말하거든요. 네. 이 말은 이 아이는 정말 나쁘게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문화라는 말, 다문화 가정이라는 말, 다문화 아이들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이 2015년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으로부터 우리나라는 권고를 받았어요. 정확하게 읽어드리면 미디어 부분에서 어느 특정 집단을 인종주의적으로 구별하는 다문화라는 용어의 오용에 대한 금지 그리고 언론보도 준칙과 방송 가이드라인 자체 가이드라인 제작에서 인종차별 금지에 대한 구체적 서술의 필요와 준수 강화, 방송법, 방송심의규정 또는 인종차별 금지에 대한 구체적 서술을 해달라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네. 우리 현실에서 다문화 어린이, 다문화 학생, 다문화 군인 등 사람에게 다문화라는 말을 붙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런 오용은 하지 말자라는 취지입니다. 네. 요즘 초등학교에서도 그 결혼 이주 엄마 그리고 한국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학생들이 제법 있잖아요. 네, 많이 그런데 있죠. 아이들이 우리나라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한국인 아이들이 자신과는 조금 다른 이 친구들을 놀리는 말이 바로 다문화라고 합니다. 네. 네. 어른들은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네. 아이들은 이 다문화라는 말을 이런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네. 다문화 자체가 나쁜 뜻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비하하는 이미지의 표현으로 자리 잡았다는 말인데 이분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칭할 것인지 뭐 결혼 이주 가정이라든가 네. 뭔가 명확한 사회적인 좀 규정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마지막으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당사자들은 네. 그냥 이름으로 불러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와 너를 가르는 어떤 지칭을 새로 만드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다문화라는 말 정말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다문화를 인정하고 다문화 사회로 가자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그냥 모두 같이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고 합니다. 네. 구분 짓는 것조차도 또 차별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YTN 뉴스 FM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애정어린 비판을 직접 달려가서 들어보는 열린 마이크.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YTN 라디오의 진정한 서포터즈, 애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열린 마이크. 오늘도 김예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애청자분을 만나고 오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제가 당진에 거주하고 계신 김천희 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 당진까지 저희 들려요? 당진 들려요? 원래는 서울에 거주하셨다가 네. 올해 5월에 당진으로 이제 이사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데요. 예스 앱으로. 네, 너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김천희 님은 회사의 구내 운송업을 맡고 계시는데요. 하루 24시간 교대 근무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하는 날은 아침 7시에 출근을 하셔서 다음 날 아침 6시에 퇴근을 하시는데요. 김천희 님 어떤 분인지 먼저 소개부터 들어보시죠. 저는 김천희이고요. 당진에서 모기업 구내 운송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는 학원 운영을 한 10년 정도 했어요. 사실은 이제 학원이 어려워지면서 더 이상 이제 경제활동을 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우리 큰애가 음악을 하면서 뒷바라지 해줄 필요성이 생겼고 그래서 학원을 정리하고 중소기업에 들어갔는데 버티다 안 돼가지고 결국은 운전직을 하고 있는 셈이죠. 아, 네. 김천희님. 네. 학원 하시다가 어려워져서 접으시고. 네. 네. 음악하는 아이의 뒷바라지 때문에. 네. 지금 운전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담담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김천희 님은 올해 63 정도 되셨는데요. 네. 원래는 이 정도 나이쯤 돼서는 편안하게. 이제 좀 쉬고 싶다. 네, 좀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크셨는데. 네. 자녀들의 교육 뒷바라지가 아직은 많이 남아서 그 뜻대로 하실 수 없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올해 5월에 이렇게 운송업이란 새 직장을 얻으신 건데요. 교대 근무로 정말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네. 딱 우리 부모님들 이야기네요. 네,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뭐 자식들 키우느라 사실 은퇴하고 싶은 마음 한 20, 30년 일했으면 사실 많이 노동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은퇴하고 싶으셨을 텐데 또 이렇게 자식 뒷바라지 때문에 또다시 일을 하게 되셨는데 베이비붐 세대를 낀 세대라고 해서 위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네. 아래로는 자녀들을 이제 뒷바라지를 하는 그렇지만 본인들은 정작 노후에 이제 그렇죠. 자녀들을 공양하지 못하는 네. 네. 그렇지만 천희님은 즐겁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을 하고 계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천희님의 얘기 들어보시죠. 부모님을 모시는 마지막 세대가 되고 또 노후를 직접 챙겨야 되는 또 첫 세대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부모를 봉양한다는 것 자체는 의무라기보다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럴 수 있어서 행복했고 그리고 또 자녀 뒷바라지 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무한한 행복이지. 일이 고달프다가 또 아이들이 한번 웃어주고 반짝해주면 그 시름이 다 잊혀지는 부모로서 받는 특권이라고 할까? 재미죠. 행복이죠. 네,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행복이고 네.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면서 뒷바라지 하는 것도 그것도 특권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네요. 정말 부모님께 있어서는 든든한 아드님이시죠. 또 자녀분들에게 멋진 아버지의 모습이었는데요. 네. 네. 또 천희님은 운송업 일을 하시다 보니까 운전하시니까 네네. 라디오를 즐겨 들으시는군요. 그렇습니다. 하루 24시간 일을 하시면서 라디오를 즐겨 듣고 계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YTN을 듣는다는 거는 뉴스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니까 정오에 하는 조현지 아나운서 프로그램 아주 인상 깊게 듣고 있고요. 오뉴스도 잘 듣고 있고 또 YTN의 장점이 음악방송 같은 경우에 몇 곡을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한꺼번에 들려주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또 장점이라고 봐야죠. 한밤의 음악여행 같은 거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조현지 아나운서의 뉴스 FM 조현지입니다. 그리고 최영진의 오뉴스 즐겨 듣고 계시고 어떻게 한밤의 음악여행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저희가 한밤의 음악여행이나 아니면 주말에 진행하는 뉴스앤뮤직 같은 경우에 노래를 한 2곡, 3곡 이렇게 연달아서 BGM 형식으로 들려드리는데 그게 좋다. 네. 네. 특히 이제 새벽에 교대 근무로 일을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적적하신데 네. 그때 음악이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된다고 하십니다. 또 매일 저희 YTN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특정 프로그램을 언급을 하게 돼서 미안하긴 한데 보험방송 같은 경우에는 전파 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험이라는 내용이 사실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라디오 방송으로 듣고 끝나는 식의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좀 아쉽죠. 뉴스는 YTN이라는 카피가 있는데 정말 그 뉴스라면 YTN을 찾는 그런 방송사가 되기를 정말 간곡하게 바랍니다. YTN 파이팅. 네, 따끔한 지적도 해주셨네요. 네, 하지만 뉴스는 YTN 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정말 뉴스 잘 만들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김천희님. 목소리가 참 네, 신뢰가는 그런 믿음이 가는 그런 음성이셔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저희가 해나가는 YTN 라디오가 되겠습니다. 날씨가 차가워지니까 운전일 하시면서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저희 YTN 라디오 계속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김예은 리포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12월 한 달간 팟캐스트 구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팟빵에서 열린 라디오 YTN 구독이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인증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책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팩트체크 코너를 진행했던 이고은 기자가 쓴 책인데요. 여성의 글쓰기. 나만의 언어로 나를 찾아가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여성의 글쓰기. 팟빵 구독 또는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인증 문자 지금 보내주시면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브라질, 아마존, 호주, 시드니, 시베리아까지 계속되는 어마어마한 산불. 어디선가는 재앙적이라고 썼던데요. 이런 산불의 주범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때문이다라는 기사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지구온난화의 주 원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얼마 전 깜짝 놀랄 만한 캠페인을 벌인 곳이 있죠.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라면서 국내 최대의 자동차 메이커인 현대자동차 광고판에 내연기관 이제 그만이라는 스티커를 붙인 일이었습니다. 국제 환경단체죠. 그린피스의 의도 있는 캠페인이었는데요. 오늘은 그린피스로부터 내연기관 이제 그만 이 캠페인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인성 캠페이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이게 9월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양재동에 있는 현대차 사옥 앞에 이 도로 입간판 광고에 이런 깜찍한 일을 하셨던데 왜 그러셨어요? 기후위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심각하고 근데 현대차가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직접 행동을 나서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5개 광고판에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네. 당시에 그게 기사에 당일날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그 기사에 아주 많이 뜨겁게 오르내렸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현대차는 굉장히 당혹스러워했고요. 그렇죠. 네. 저희가 작년부터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대상으로 내연기관 생산 중단 그리고 100% 전기차 전환을 요구하는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 중인데요. 올해 그린피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가 세계 상위 12개 제조사 중에서 5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이었어요. 그 위로는 글로벌 제조사인 폭스바겐, 르노 닛산, 그리고 토요타, 제너럴 모터스라는 기업들이 있었는데 5번째라는 거는 상당히 큰 규모였습니다. 네. 독일 항공우주국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도 이하로 억제해야 한다는 파리 기후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8년 이후 적어도 유럽 시장에서 판매될 모든 신차가 전기차여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현대자동차가 밝힌
친환경차 양적 목표에 따르면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도 신차의 약 90%를 내연기관차로 고수하겠다라는 것을 밝혔는데요. 네. 이거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뜻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현대차 내연기관차 광고에 직접 내연기관 생산을 중단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라는 의미의 스티커를 붙인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저도 이 자동차 업계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현재의 기술로서는 이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기차를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다. 팔리면 팔릴수록 손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본인들 입장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계속해서 최대로 생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굉장히 절박한 시점에 놓여 있어요. 네. 기후 위기를 이제 막기 위해서 기후 위기를 막고 지구 기온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교통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을 상당히 빠르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문제는 산업 문명의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거대한 문제인데 네. 계속해서 자동차 산업이 석유 산업에 의존하는 네. 그래서 석유를 계속해서 섭취하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뿜는 내연기관차 산업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정말 100년 동안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차를 개발해 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기술적인 진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나 빠르게 내연기관차 자동차 생산을 줄이고 전기차 시장에 진입하느냐는 자동차 산업들의 미래와도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서 파리 기후협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8년, 이제 불과 8, 9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8, 9년 내에 모든 신차를 전기차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이 아마 줄어들기 때문일 텐데 얼마나 줄일 수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전력 믹스에 따라 다르다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전기차에 어떤 전기가 충전되느냐에 따라서 네.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 네. 비중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거칠게 추산하면 적게는 25%부터 많게는 10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양을? 네네. 네.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석탄 화력 발전이 주인 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한다라고 하면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와 비슷하거나 더 나쁠 것이다 라고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하시는데 그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전기를 충전해야 가는데 전기차는 그런데 그 전기를 발전소에서 만들지 않느냐.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를 가지고 배터리를 충전하면 전기차가 무슨 소용이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충분히 이해할 만한 질문이고 하지만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전기의 출처와 상관없이 전기차가 기존 차량보다 환경에 덜 해롭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폴란드에서 전기차를 탄다고 했을 때 전기차는 일반 차보다 25% 적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네. 폴란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전기를 석탄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만약 같은 전기차를 스웨덴처럼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 탄다라고 하면 네. 훨씬 더 줄어들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무려 85%나 적습니다. 가령 100% 재생 가능 에너지 전력을 이용하는 나라에서 전기차를 탄다라고 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은 제로에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동차는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90% 이상의 온실가스가 이제 배기가스 형태로 배출이 되는데요. 하지만 전기 자동차는 배기구가 없죠. 네.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도 배출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어떤 쉘이나 엑손 같은 석유 재벌들이 이제 기후변화를 초래했다라는 거를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저희가 전기차 같은 경우는 기름을 먹지 않기 때문에 석유를 시추하거나 정제 또 운반에서 발생되는 모든 온실가스 배출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전기차가 얼마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느냐 제가 여쭤봤더니 적게는 25%, 많게는 최대 100%다라고 말씀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난 9월이었죠. 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인 자동차 전시회 모터쇼. 이 모터쇼에 나온 자동차들 앞에서 말씀하신 어떻게 전기차가 있었어요? 내연기관차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주제가 드라이빙 투모로우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회사들도 이거를 인지를 하고, 네. 프레스데이 때는 주제에 맞게 전기차 위주의 모델을 많이 선보였었는데, 그 이후에는 상당히 많은 내연기관차, 그리고 내연기관 특히 대형 SUV가 전시가 되었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어떤 친환경적인 트렌드와는 또 별개로, 대형 SUV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어떤 관심이 그쪽으로 점점 커지다 보니까, 진짜 자동차 매장에 가보면 대형 SUV들이 신차로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대부분 어쨌든 전기차가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여러분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하고요.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내연 기관차에 대한 생산 중단을 선언했다고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내연기관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어떻게 이제 급기야 퇴출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15개가 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30년을 안팎으로 내연기관차의 판매와 도시 진입을 금지하는 방침을 이미 세웠거나 네. 추진을 하고 있어요.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2040년 이라고 세웠었는데 네. 이거를 올해 5년 앞당긴 2035년으로 수정을 했었고요. 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의 20여 개 주 네. 그리고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전기차의 판매를 강제하는 정책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전기차를 사게 되면 정부에서 지자체나 정부에서 보조금을 일단 주고 있어서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꽤 인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 다른 말씀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이 내연기관차들 때문에 경유차나 휘발유차를 얘기하겠죠. 이런 차들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해진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 미세먼지와 내연기관차도 관련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2017년도에 이제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그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및 초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이 경유차라고 이제 밝혀진 네. 바 있어요. 네. 총 차지하는 비중은 23% 정도인데 네. 이제 이게 휘발유차까지 합쳐지면 교통 그리고 특히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오염이 27% 정도다. 특히 경유차가 굉장히 대기 오염에 있어서는 문제적인 이유가 네. 경유차에서는 질소산화물이라는 물질이 나오고 네. 이게 대기 중 입자와 만나서 초미세먼지를 더욱 많이 생성을 하도록 해요. 그 자체로도 발암물질이고요. 네. 근데 한국에서 경유차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절대 판매량을 기준으로만 봐서도 서유럽, 인도 다음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은 경유차가 판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경유차 비중이 43%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 비중을 달성을 했고 네. 그에 반해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0.2% 정도밖에 안 되죠.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이 기후변화를 예방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민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가용을 이용하는 대신 대중교통을 하거나 그리고 대중교통이 정기화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지지를 하거나 네. 또는 차가 필요하다면 전기차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해외여행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비행기를 타는 거를 줄이는 것도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이고 식단에서 고기 대신 채소를 더 많이 늘리는 것도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네,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이인성 캠페이너였습니다. 열린라디오 YTN 11월 30일 토요일 순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는 일요일인 내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